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세계 1위 이 기업 지금 너무 쌉니다. 최근에 투자분들의 투자 선호도를 보면은 종목의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슈가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미 많이 주가가 상승한 종목군들보다는 저평가 종목군들 중에서 지속적인 이슈가 나오는 그런 산업의 수혜주를 찾으시는 투자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이슈도 지속되고 거기에다가 아직 오르지 않은 저평가 종목까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하반기를 투자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는 2023년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미래 산업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를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2차 전지, 폐배터리, AI, 로봇을 포함해서 앞으로 올해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슈가 뭐가 있는지, 그 이슈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이 뭐가 있는지 자세하게 정리한 산업 리포트고요. 해당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영상 속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면 그 방법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주목하셔야 되는 수많은 산업군들 중에서 사실 AI나 아니면 로봇 산업에 연결되어 있는 산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저출산 산업입니다. 인구와 권위자 한국 저출산이 지속이 되면은 2750년도에 국가 소멸에 대한 위험이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교수는 한국이 심각한 저출산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 지속이 계속적으로 연결이 된다고 하면은 1호 인구 소멸 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요. 콜먼 교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정부가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해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인구 감소 문제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죠. 현재 중국도 상당히 심각하고요. 미국도 심각하고 일본도 심각합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그 중에서 동아시아에서 인구 감소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고요. 이대로라면 한국은 2750년, 일본은 3000년도까지만 생존이 되고 그 이후에는 사라질 수 있다라고 위험을 경고합니다. 동아시아에서의 출산율이 낮은 이유를 찾아보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 근대적인 사회 문화, 그리고 빠른 경제 발전의 괴리, 과도한 업무 부담과 교육 환경을 지적을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대충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데,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까운 일본은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냐. 일단 일본은 낮은 출산율로 인구 감소에 시달리고 있는 이 일본이 3년간 집중 추진할 저출산 대책 가속화 계획에다가 연간 35조 원씩 투입을 합니다. 3년만 해도 100조죠. 엄청난 금액을 쏟아붓고요. 아동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원래는 소득 제한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 맞벌이 500, 맞벌이 600 이런 식으로 소득 제한이 있었는데, 여기에 따른 요건을 철폐하고 원래는 중학생 때까지만 아동 수당이 나왔는데 그 수당을 고등학생 때까지로 늘리는 정책을 펼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일본의 출생아 수가 77만 명으로 사망자 수 156만 명 대비해서 상당히 적은 숫자가 출생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80만 명 정도의 인구가 계속 자연적으로 감소를 하게 됩니다. 기시다 총리는 젊은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2030년대에 들어갈 때까지가 이 저출산 문제를 반전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다.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지금의 2030년생들이 이 저출산 정책을 펼쳐서 그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면은 더 이상 경향을
반전시키기가 쉽지 않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현재 일본도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중국도 저출산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아니, 중국 인구가 14억이 넘는데 뭐가 저출산이 문제냐라고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난해 말 기준 중국 인구가 14억 명이 좀 넘죠. 전년 대비해서 85만 명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14억 한 1200만이었는데 1100만 됐으니까 85만이면 적은 거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중국의 인구가 감소한 게 마오쩌둥 시대의 대약진 운동 이후에 대기근으로 수백만 명이 굶어 죽인 이후에 1961년도 이후 처음으로 감소를 한 거고요. 특히나 무서운 점은 중국의 혼인 건수가 2013년도 대비해서 50%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출생률이 떨어지고 혼인율이 떨어지나 봤더니 높은 집값,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 이런 문제들이 한국과 상당히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문제가 가속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처럼 출산율이 엄청난 속도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죠. 결국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중국이 14억이면 충분하지 왜 그렇게 인구를 확장시키려고 노력을 하냐? 바로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서입니다.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 산하의 싱크탱크 EIU는 지난해 중국의 GDP가 미국을 추월하는 시점이 2030년일 거다라는 기존의 판단에서 2032년으로 2년을 뒤로 미루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것조차도 작년 기준이고요. 최근에 그보다 7년 후퇴한 2039년으로 재조정을 받고 있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2040년, 2050년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해야 됩니다. 중국의 노동인구 급감에 따른 생산성 증가세의 둔화가 주요 원인으로 예상이 되고요. 유엔은 중국의 15세부터 64세까지 생산 가능한 인구가 2030년대가 되면은 1억 명 이상 줄어들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구가 계속 이렇게 줄어들다 보니까 인도에게 세계 최대의 인구수에 대한 국가의 자리를 넘기고 말았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값싼 노동력이 됐든 아니면 인구수가 됐든 인구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필요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미국은 어때요? 미국은 사실 인구수가 부족해도 괜찮아요. 외국 출신 노동력들을 끌어다가 쓰면 되거든요. 근데 이 비중이 계속해서 올라가더니 2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합니다. 이 베이비 부머 시대들 1946년대에서 1964년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가 되면서 미국이 저성장 압력이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의 고용시장에서 노동 공급에 대한 증가는 모두 이민자로부터 나오고 있고 미국은 2030년 약 7년 뒤부터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결국에는 미국의 고성장을 위해서는 이민자를 지속적으로 받거나 AI, 로봇 등과 같은 생산성을 높여야지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은 국가 단위는 알겠고 기업들도 문제가 되냐? 기업들도 문제가 됩니다. 일단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견기업 간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상당수의 대기업들이 현금성 사내복지 등으로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 있죠.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복지의 불균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원해 주는 게 많다 보니까 출산율도 1.4배, 혼인율도 1.4배 수준으로 현재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대기업들만큼의 지원이 나오지는 않더라도 정부에서 그리고 기업에서 어느 정도에 대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번에 셋째를 낳으면 특진, 한미글로벌의 파격, 출산 장려책. 한미글로벌이 임직원 출산 장려를 위해서 셋째를 출산하면 특진, 넷째부터는 회사에서 육아 도우미를 지원하는 등 복지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승진연합이나 실적 등과 상관이 없이 차상위 직급으로 그냥 바로 승진할 수 있고요. 출산한 구성원에게는 90일의 법정 출산 휴가 빼고도 개별적으로 30일의 유급 휴가를 줍니다. 이런 식으로 결혼을 앞둔 구성원이 주택 구입을 원하면은 사내 대출도 진행해 주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기업들이 이 인재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정책들을 내고 있습니다. 한미글로벌의 인사팀장 같은 경우에는 도입한 제도 외에도 회사에서 건설한 공동주택을 직원에게 분양,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 등을 토대로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중요한 것들을 다 봤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올해 하반기부터죠. 7월달 이후부터 외국인 가사 근로자 시범 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중국 동포가 아니라 필리핀, 동남아 이모님 가사 도우미 취업이 가능해지면서 저출산 문제 및 경력 단절 문제는 한 방에 해소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임금 문제와 고용계약 등 가사 서비스에 대한 제도화, 도입 규모, 장기 체류 이런 가능성들을 넘어야 할 문제들이 워낙 많지만 사실 이거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만 이렇게 늦게 적용이 되는 거지 홍콩과 싱가포르에는 1970년대,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이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효과가 크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정책이 몇 번이나 나올진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이 정책을 진행하기 전에 옥석 가리기를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저출산 극복에 280조를 때려 부었잖아요. 2006년부터 2021년도까지 280조 가량의 투입이 됐고요. 당시에 1.13명이던 합산 출계가 0.8명까지 떨어집니다. 자, 서울시 보육통계에 따르면은 서울 내 어린이집 수가 2014년도 6,787개에서 지난해 4,712개로 자발적으로 감소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 왜 그렇게 돈이 비냐? 저출산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돈이 어디서 비냐 했더니 이런 데서 빕니다. 내일 채용공제 1조 원, 군무원과 장교, 부사관에 대한 인건비 증액 예산을 저는 왜 저출산 대책에서 쓰는지 모르겠어요.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비도 저출산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저출산이란 말만 붙이면은 예산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이 저고위 상임위원은 예산을 쉽게 배당받으려고 저출산과 거리가 멀어도 저출산용으로 이름을 붙이는 관행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이 저출산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갈아엎을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갈아엎는 게 맞냐? 일단은 맞습니다. 자, 인구 절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컨트롤 타워 정부를 인구 정책 기획단이죠. 이달 중에 출범할 계획이고요. 과거 정부가 추진한 저출산 정책 성과를 평가하는 연구 용역에도 착수를 한 상태로 정밀한 예산 집행 평가를 작업을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에 대통령으로서 2016년 이후로 처음으로 저출산 고령사회의 회의를 주최했고요. 인구 대책 마련에 힘을 준다는 말만 하고 나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문제는 6월달 말에 인구정책 기획단이 출범되기 전까지는 시장에서 관심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저출산으로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AI 그리고 로봇 등의 강세로 나오는 만큼 심각한 상황 속 정부의 대응으로 인한 수혜 종목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저출산 관련주들 그리고 정부에서 밀어붙이고 전 세계가 밀어붙이는 이 저출산 관련된 종목군들의 수혜 종목군들을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종목은 꿈비입니다. 프리미엄 유아 가구 전문점이고요. 유아동에 최적화된 마케팅 능력을 기반으로 유아용 게이트 매트와 침구류, 원목 가구 등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동아시아의 인구 감소가 본격화된 이후에 가운데 여러 출산 장려책에 따른 수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특히나 6월달 이후부터 지금까지 잘못 빠져나갔던 그러한 자금들을 전부 다 회수해서 본격적으로 정책화를 할 것이기 때문에 수혜가 크게 나올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아가방, 그리고 DFB, 에뜨와 같은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유아 의류 및 유아용품 제조 판매 업체입니다. 국내 유아의류 및 용품이 매출이 92%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매출이 줄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즉 저출산이 진행된다고 하고 저출산에 대한 정책들이 나온다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수혜주로 대표적으로 아가방 컴퍼니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출산 정책 개선 그리고 인구 정책 기회단 이달 출범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따른 종목군들 아가방 컴퍼니와 꿈비는 여러분들께서 꼭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슈가 나올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저평가 수혜 종목을 두 개를 말씀드렸는데, 아니 나는 이거 말고도 시장의 주도 산업들과 종목군들을 꼭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주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 기존에 약속드렸던 2023년도 시장 주도 미래 산업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를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배포해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핸드폰에 보시면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있을 겁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다가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당연히 설치 버튼을 통해서 설치 가능하고요. 100% 무료 설치고요. 만약에 여기다가 전화번호 010 땡땡땡땡 개인정보를 적어야 되면은 저한테 쪽지 한 번만 주세요. 제가 적지 않아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전부 다 제외시켜 놨고요. 자, 이런 식으로 설치하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게 될 겁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요. 해당 어플리케이션 좌측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를 클릭하게 되면은 두 번째 줄에 있는 2차 전지 AI 로봇 섹터 총정리 PDF 파일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으시고 거기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 여러분들께서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리포트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대로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꼭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밖에도 제가 직접 종목을 선별해서 업로드해드리는 장중 급등주들, 급등 추천주들도 여러분들 확인 가능하시고요. 매일매일 장 시작 30분 전에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이슈와 그에 따른 관련주들을 업로드해드리는 장전 급등주, 장전 급등 뉴스, 그리고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강한 급등주들, 왜 이러한 급등주가 나왔는지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고 거기에 따른 이슈가 뭐가 있는지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컨텐츠들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이용이 가능하고요. 여러분들께서 평생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니까 꼭 한 번씩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